자, 봅시다.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네요. 설이. 어디 할 차례입니까? 70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사이간박 할 차례네요. 맞나요? 네. 네, 7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는요. 판소노트는 16페이지 펴면 됩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 사이간박. 자, 이제 봅시다. 사이간박.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거 복습을 좀 해버리면, 자, 우리가 이제 의사와 표시가 뭐 해야 됩니까? 일치해야 되죠. 근데 불일치했을 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비진이 의사표시가 있죠. 자, 판소노트 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페이지. 판소노트 4페이지. 판소노트 4페이지요. 4페이지. 자, 판소노트 4페이지 펴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할 때가 좀 밑에 적혀 있습니까?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착오가 있는데, 자,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하는 의사표시, 인식하고 하는 의사표시를 뭐합니까? 비진이 의사표시랍니다. 자, 비진이 의사표시 정의는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가 알고 하는 의사표시를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여기 통정이 들어가면 뭐란다? 통정 허위표시라고 합니다. 통정 허위표시랍니다. 자, 그러면 착오의 의사표시는 저번에 했지만,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가 뭡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뭡니까? 여기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있죠. 이 하자가 뭡니까? 사기강박입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기강박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는 어떤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뭡니까? 타인, 상대방이나 제3자의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는 뭡니까? 정의가 뭐냐면,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유식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면 뭐에 빠집니까? 착오에 빠져요. 자, 착오에 빠지고,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사기를 안 당해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사기를 당해보면 알아요. 제일 먼저 됩니다. 자, 옆에서 뭡니까? 사모님, 이 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합니까? 기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계속 옆에서 얘기하니까, 부실을 하니까 여러분이 뭐에 빠져요? 땅값이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차에 빠지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사기꾼이 뭐라 합니까? 사모님, 돈 지르셔야죠.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보냅니다. 샀죠? 의사표시 했죠? 자, 이게 뭡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여러분이 뭐에 빠져가?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강박을 안 당해봐서 그러지만 강박행위가 있습니다. 강박행위는 뭡니까? 여기 강박행위가 뭐냐면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니 안 하면 너 가족을 해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강박행위인데, 강박행위를 하면은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됩니까? 공포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느껴서 뭐 해야 됩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재미가 네가 강박을 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강박을 하는데 네가 이걸 안 하면은 내가 너 가족을 해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 느낍니까?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됩니까? 의사표시를 했을 때 뭐 한다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나중에 시험 다 돼가면은 6월달쯤 돼가지고 공부 좀 하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주의품이다 해도 여러분은 뭘 느끼잖아? 공포심을 느끼기 전에 느끼지 않습니다. 그걸 안 합니다. 그러면은 뭐야? 강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들어가 있다 반드시?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공포심. 근데 공포심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공부 안 하는데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하고 쭉 패겠다 해도 공포심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공포심을 느꼈다 안 되겠다. 아니기 때문에 강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강박행위에는 뭐가 된다고 하는 듯이 공포심을 느껴야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정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이 정의지만 요게 이제 뭐가 중요한 게 이게 정의지만 성립 요건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우리 다시 정의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정의가 뭡니까?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뭡니까? 타인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은 누굽니까? 상대방도 될 수 있고 제3자도 될 수 있습니다. 강박행위에서 뭘 느껴서? 공포심을 느껴서 한 의사표시를 뭐란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정의에서도 이제 뭐가 나온다? 성립 요건이 나오는 겁니다. 성립 요건. 이래가지고 첫 번째.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첫 번째. 무슨 행위에서입니까?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기망행위. 기망행위부터 보기 전에. 자, 일단 요 기망하기 전에 요거 두 번째 들어가야 되고, 첫 번째 여기서 한번 봅시다. 기망행위에서 차고 빠질 때 뭐가 들어갑니까? 고의가 들어가고, 요때 차고에서 의사표시할 때 고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의가 몇 번 들어가냐면 2번 들어갑니다. 사기를 당할 때는요, 여러분이 뭐에 빠질 때, 차고에 빠질 때 고의가 한번 들어가고, 차고에 빠져서 의사표시할 때 뭡니까? 고의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2번 들어간다. 그래서 뭐랍니까? 2단계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가 있어야 된다. 됐어요? 네, 거기 파스워드 있죠? 네. 파스워드 몇 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 표면에 있습니다. 16페이지. 파스워드 홍비자 씨 없어요? 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밖에 지금 옆에 그 강의실 치우고 있거든요. 파스워드 좀 보여주시고 같이 좀 보고 1시간 뒤에 받으세요. 알죠? 네. 파스워드 있어야 됩니다. 알죠? 이게 필기 다 돼 있으니까. 자, 2단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고의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사기는 무슨 행위 있어야 됩니까?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강박은 뭐예요? 강박행위 있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단계 고의 나오는데, 자 보세요. 강박행위에서 공포심 느낄 때 뭐가 들어가고? 고의가 들어가고, 공포심 느껴서 의사표시할 때 고의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의가 몇 번이라고?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박행위는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기나 강박은 뭡니까?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성. 위법해야 되고, 네 번째 뭐냐? 기망행위에서 차고 빠지고 의사표시할 때 무슨 관계 있어야 됩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이에요. 그럼 강박에 의한 성립 요건도 2단계 고의,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거 똑같은 내용 빼쁘고 2단계 고의, 기망행위, 강박행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판수 어떻게? 아시겠죠? 네, 됩니다. 그럼 요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하러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뭐부터 본다? 성립 요건부터 보는데, 정의 보고 성립 요건 들어갈 겁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70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110조의 법조문은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자, 일단 밑에 의 한번 보세요. 의. 70페이지 폈습니까? 네. 자, 의에 가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어디 사기에 있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현관표에 딱 해놓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자, 현관표 놓으시고 무슨 행위?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뭐에 빠지고? 착오의 현관편.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뭐 한 겁니까?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줄이니까 이거네요.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림을 연상해 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판소노트에 이것도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현관에 딱 해놓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무슨 행위로? 강박행위로 공포심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공포심에 빠져서 느끼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다. 정의가 저 내용 그대로죠? 네, 지금 합니다. 자,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합쳐서 뭘 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줄 것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가면은요,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서 의사결정 자유로 완전히 방해된 상태에서 하는 의사표시를 뭐랍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가서 자기 강박을 당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맨 끝에 줄거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입니다. 자, 다 했어요. 요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은 첫 번째 몇 단계 고의 현관펜?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거야 됩니다. 표의자는 기망행위에서 뭐에 빠지고 차고 빠졌을 때 고의가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자, 표의자로 하여금 그 차고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할 때 고의. 그 고의가 몇 번 들어갑니까? 2번. 사기를 당하면은 차고에 빠뜨릴 때 고의가 들어가고요. 돈 지를 때, 돈 지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의사표시를 할 때 고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의는 몇 번 들어간다? 2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요. 기망행위가 있을 거 돼 있죠? 맞나요? 그러면 기억번이 줄 끊으시고 기망행위 정의입니다. 기망행위란 표의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갖도록 하거나 이를 뭡니까? 이를 유지 강하게 하는 일체행위다. 줄여서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의를 외운 사람 바보입니다. 아, 알았다. 줄만 예의상 끊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니은번의 이제 별표입니다. 자, 니은번의 27의 기출입니다. 27의 기출 나왔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단순한 침묵이나 나와 있습니까? 네. 침묵이나 부작위한 기망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자, 단순한 침묵이 현관펜을 주고 부작위한 기망도 기망행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판례가 예컨대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예컨대 하는 내용 읽어보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파트 단지가 있게 들어가는데 이게 수원입니다. 저쪽에 수원 쪽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고?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산에 옆에. 자, 공동묘지가 있으면은 자, 이 단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양할 때 차질이 생기니까 요 분양하는 사람이 뭡니까? 옆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또 분양이 들었을 거라는 것을 얘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렇죠. 침묵을 했단 말이에요. 뭐 할 사람이 고지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말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도 기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판례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판례니까 아파트 분양자가 뭐예요? 분양하는 사람은 이 말이죠. 인근에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조성되는 사실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사실 예정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알려야 할 실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무슨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지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런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 뭐가 성립한다고요? 기망행위가 성립을 한다. 됐어요? 네, 그겁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 그러나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다음에 할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에 거.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하지 않았다. 무슨 행위가 된다? 침묵했다. 기망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위법성이 있을 거 돼 있습니까? 자, 기망행위가 뭐입니까? 위법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넘어가면은 이제 위법성이 있는 경우 니은번에 두 번째 줄에 가면은 니은번 동그라미 니은번에 지금 7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니은번에 두 번째 줄 가면 백화점에 변칙 세일 나옵니까? 이 변칙 세일이 뭐냐? 요 이제 판례 설명할게요. 모피 겨울이니까 모피 아닙니까? 예. 모피가 원래 100만 원짜리였어요. 100만 원짜리. 원래 가격이 얼마라고? 100만 원인데 이거를 200만 원으로 고쳐가. 50% DC를 하니까 불티나게 팔리더라 이 말이에요. 왜 다 해봤잖아. 50% DC, 70% DC 하면 일단 끊어놓고 시작하잖아요. 백화점에.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챙겨가지고 본 사람이 있다니까. 촬영해가지고. 그래 무슨 세일도 요즘은 이제 뭡니까? 어플에 다 있어요. 어플에. 마트 가잖아요. 마트가 뭐 깔아놓으면 가격 변동사항 이래가지고 이 일주일 전에 가격하고 이거 다 표시됩니다. 딱 찍으면 바로 돈 나와요. 일주일 전에 그 홈플러스에 얼마 있다. 예?
6,000원인데 지금 5,000원 하더라.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다 비교가 돼요. 그 올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변동사가 다 있어요. 요즘은. 예. 이런 무슨 세일이라고요? 변칙세일이에요. 변칙세일. 이게. 그래서 요 이제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 가격 꽂혀가지고 이렇게 50% DC해가지고 100만 원 파니까 어떻게 보면 불티나게 팔리단 말이야. 예?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게 무슨 세일이다? 변칙세일. 이런 경우는 기망이다 아니다. 기망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3, 4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뭡니까? 과태료 과징금하고 많이 받았습니다. 홈플러스하고 롯데백화점하고 롯데 뭡니까? 마트하고. 아시겠죠? 네,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세일이라고요? 변칙 세일입니다. 자, 변칙 세일에는 위법하다 안 하다. 위법하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는데 디귿번 있죠? 책 다시 갑니다. 71페이지에 디귿번에 위법성이 없는 경우 그 A번이 27의 기출입니다. 별표해 놓고. 자, 우리가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 네?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 이거 기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강사진.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학원도 이거 다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합니다. 또 입시학원 가도 뭐 이런 거만 쓰잖아요.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학등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아니답니다. 자,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뭡니까? 우리 학원에서 그때 옛날에 전국 차석이 나왔잖아요. 전국 차석. 예. 전국 차석이 나왔잖아. 2등 했죠, 2등. 2등 했는데. 그리고 요거 이제 2등을 했는데, 우리 저 바깥에 붙여놨는데, 그 옆에 학원에서 이제 뭡니까? 전국 차석 아니다.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꼬발랐어요. 교육청에. 그래가지고 상장 받은 거하고 다 이 복사해가 교육청에 갖다 주니까 뭡니까? 서도된다 이러더라고. 홈페이지에. 예? 무슨 말 알겠죠? 그러고 또 그냥 합격생 명단 있잖아요. 쫙 올려놨는데 뭐 거짓말이다 또 뽑아놨어 또. 그래가지고 명단하고 학기자 명단하고 다 우리 수강생하고 다 버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계속 된다. 다른 데 다 내렸어요. 다른 데는 다 내렸어요. 못 쓰게 만들었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다 내려라고. 다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앞에 게시대에 보면 있어요. 전국 차석 이름 있습니다. 아시죠? 그때는 1등 하면은 1,000만 원, 2등 하면은 500만 원 이렇게 줬어요. 1등 하면. 네. 지금은 안 줘요. 이걸 이제 학원에서 뭐 학원하고 이제 뭡니까 뭡니까 동영상 업체에서 막 이용해가지고 막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으로 매수하고 이래가지고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없앴어요 이게 언제 없어졌냐면 22회 때가 23회 때부터 없어졌어요. 네, 그게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많이 땡기고 이렇게 우정 광고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없앴습니다. 하여튼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된다. 그러니까 막 쓰는 거예요. 다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강의 이런 것들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판례 됐어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왔어요. 상품의 선전, 상가의 광고에 있어서 상가의 광고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지역이 이 상가가 분양이 되고 들어가면은 수익률이 뭐 다 나가면은 분양이 되면은 자 수익률이 뭐 15% 주게 된다. 연금으로서 좋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예? 노인들 뭡니까 뭐 정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퇴직금에서 그거 갖고 연금 같이 뭐 이거 받아가세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런 것도 뭐야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다 찼을 때 얘기하잖아. 뭐 2개, 3개 비우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수익이 안 나죠?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다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판례복이 있죠.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과 줄자 끊으시고 맨 끝에 기망성이 결여된다 돼 있습니까? 거기 현관펜 넣으시고. 그래서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성이 있다 없다? 없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 이제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게 27회 때 나왔던 거예요. 27회 기출 분양하면서 그 운영 방법이 수입 보장이 다소 나왔잖아. 현관펜. 다소 과장 허위 광고를 수반했다 하더라도 기망성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바로 밑에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이게 이제 27의 기출 문제입니다. 27의 기출. 27의 기출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있죠. B번.
B번은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별표 2개는 주고. 또 B번 있잖아. 교환계약, 이렇게 교환계약이 나는데 교환계약 현관펜 딱 해놓고 줄 꺼놓고, 네, 교환계약에 현관펜 하시고 줄 꺼놓습니다.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침묵을 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기망행위냐 이 말입니다.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환계약은 내용이 뭡니까? 바꾸는 게 교환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X 부동산 넘기는 거 하고 Y 토지를 바꾸는 거 하고 이게 이제 교환이잖아. 물 교환 들어봤어요? 네. 바꾸는 거. 자, 그래서 시가를 다시 시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다, 침묵을 해도 우리 목적이 뭐예요? 바꾸는 게 목적이잖아. 교환계약 맞나요?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가를 묵비했다 하더라도 기망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판례입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시험에 4번 나왔어요. 4번. 자, 그래서 이제 별표 해놓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B번의 포인트. 교환계약이나 나와있죠? 매매계약 안 나와요. 교환계약에 현관펜 해놓으시고 바로 밑에 가서 중간에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 그 줄 딱 놓고 하더라도 끝에 가서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이 있는 것을 볼 수는 없다. 이 말은 밑에다 적으세요.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법하지도 않고 기망행위도 아니다 이 말.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했고 4번째 무슨 관계 있어야 됩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일로 오셔가지고 기망행위에서 뭐에 빠지고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할 때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관계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에 줄 끄시면 됩니다. 기망행위에서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관계에서 무슨 관계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성립 요건을 봤는데 첫 번째가 몇 단계 고의?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위법해야 되죠? 인과관계가 있을 것. 정리가 됐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2단계 고의했고 그 다음에 기망행위에서 중요한 판례가 우리 보세요. 기망행위에서 중요한 판례가 어떤 거라 있습니까? 아니 지금 책을 보고 하라니까. 지금 70페이지. 아니 우리 복습할 때 책을 보고 복습해야 돼. 그 침묵은 저 뒤에 나오잖아. 예? 침묵은 아까 위법성 할 때는 안 나왔어요? 침묵. 저 부작이. 맞네. 맞네. 네. 기망행위. 잘못 얘기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기망행위에서는 요거 빼가지고 뭡니까? 요거 침묵. 판소도 침묵돼 있을 건데. 있네. 기망행위에 뭐가 있습니까? 침묵 있죠? 네, 침묵돼 있어요. 옆에다 이거 적어놔야 돼. 우리 파소도 돼 있잖아요. 침묵돼 있잖아.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하지 않았을 때. 맞죠? 기망행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그거 돼 있죠?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니은번이죠. 니은번. 네. 중요한 판례고 세 번째가 위법성이 뭡니까? 변칙세일이었죠. 네. 위법성. 위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안 돼. 이게 중요한 판례죠.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 중요하다. 27에 기초해놨죠. 그 다음에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했다, 침묵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환계약은 뭐 하는 게 원칙입니까? 바꾸는 게 원칙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 내용 또 중요한 거 별표 딱딱 하면 우리가 그 복습할 때도 그거 딱딱 보고 가겠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침묵.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을 했다. 기망행위가 된다. 위법성에서 변칙세에는 위법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묵비했다. 침묵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고 요 다소 과장한 걸 하더라도 기망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이 판례 4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판례입니다. 출제위원들이 내면은 사익 한번 내면은 요 판례들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강박행위에 대한 겁니다.
자, 강박행위는 살펴보시죠. 자, 이미 다 했습니다. 자, 몇 단계 고의? 2단계 고의. 무슨 행위?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자, 우리 체크하러 갑시다. 첫 번째, 2단계 고의에 1번에 현관펜에 딱 해놓고 2단계 고의. 그리고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강박행위가 있어야 된다. 밑에 가서 어떤 해악을 고지. 자, 해악 고지가 이게 뭡니까? 무슨 행위다? 강박행위. 우리가 여기 적어놨네, 여기. 강박행위는 뭘 고지하는 거다? 해악을 고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끝에 줄 거세요. 제한은 있다, 없다? 감방의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판례 있죠? 판례. 당연히 취소의 원인은 감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포심이 있어야 되잖아. 외포심, 공포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체크하시고 니은번에 이제 별표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3번 나왔던 겁니다. 시험 3번.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표 2개. 자,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현관편에 놓습니다. 어디입니까? 의사결정 자유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입니다. 박탈. 그거 현관편에 따르시고.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 주 베푸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을이 있잖아요. 가볍고 바쁘고, 야, 이거 안 하면은 너 가족들 해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포심 느꼈죠? 그 강박행위야. 근데 주 패가지고, 죽을 때까지 패가지고, 사인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가 완전 맞아가 피 터지고 막 이렇게 알잖아요.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취소냐, 이 말이에요. 무효다 말이에요. 완전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식으로 주패했단 말이에요.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 아시겠죠? 그럼 자기가 의사를 뭡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 그럴 때 취소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무효로 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포인트 단어.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 나왔죠? 그럼 중간에 생략하고 맨 끝에 화살표 딱 해가지고 무효의 현관표 딱 해놓으면 돼요. 무효. 그럼 의사결정 강박 상태인데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이 된다 나오면 끝에 가서 취소가 아니고 뭐를 찾아야 돼? 무효입니다. 밑에다가 취소해놓고 X. 아시겠죠? 이 판례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별표 2개 해놓으시고 교환계약 시가 묵비 침무 기망행위가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4번 나왔고 아시겠죠? 지금 보고 있는 거 3번 나왔던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그 판례 보기 있죠? 니은번에서 밑에 화살표 딱 해놓으면 돼요. 그 내용 똑같이 올려놨습니다. 어디냐? 2번째 줄 끝에 가면 강박이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르렀을 때 뭡니까? 강박이 된다. 이러지 않으면 강박이가 안 된다고 되는데 위에 보세요. 잘못 봤네. 첫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 죄송합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제3의 강박행위에서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나와 있잖아. 됐습니까? 그 바로 밑에 가면은 의사결정 내심의 의사가 결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돼 있잖아. 네, 그거예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로 했을 때는 취소가 아니고 무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러지 않으면은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취소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그 내용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됐고. 자, 그 밑에 판례는 3월달에 할게요. 두 번째 판례는. 그 다음 밑에 가서 디귿번. 이게 이제 한 번 나왔던 겁니다. 각세 서명 난이를 강력히 요구했다. 야, 서명 난이해 이렇게 했다. 강박행위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를 느끼지 않았으니까?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럼 3번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위법해야 되죠. 위법해야 되죠. 자, 그래서 밑에 가서 두 번째 줄 가시고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서 상대방에게 고지할 내용이 법질서 위반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요? 위법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니은번에 별표 안 넣으시고 별표 부정행위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발. 네가 뭡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같으면 지금 간통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금 이제 위헌판이 들어가지고 제가 안 되는데 자, 간통죄 있죠? 간통죄 옛날에 처벌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 간통죄를 고발하겠다, 고소고발하겠다, 깜빵에 쳐넣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사기죄니까 사기했으니까 네 사기죄 처했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다소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정당한 뭡니까? 고소고발이죠. 맞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기친 놈한테 뭐랍니까? 가서 이 사기죄를 처해뿐나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해도 그 사람은 뭐가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강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정당한 뭡니까? 고소고발을 하는 거라고 고지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포인트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근데 바로 밑에 게 이제 또 시험에 나왔던 거야.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강박행위를 했다. 응?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야. 그 목적으로 강박행위를 했을 때는 강박행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정행위에 대한 이제 고소고발은 정당 고소고발이니까 뭐가 되지 않습니까? 강박이 되지가 않는데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면은 이걸 강박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인과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강박행위에는 뭐를 느끼고 공포심 느끼고 또 어떻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의사표시할 때 무슨 관계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뭡니까? 성립 요건에 대한 판례 내용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간단합니다. 우리 판소도 돼 있어요. 성립 요건은 몇 단계 고의 있어야 됩니까? 사기나 강박이나 2단계의 고의. 사기인 경우 기망행위, 강박은 강박행위. 위법해야 되죠, 둘 다. 그리고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뭐가 습니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을 했잖아. 성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효력입니다. 효력 효과. 효력 효과. 오케이? 이게 이제 뭡니까? 110조 1항과 2항의 내용입니다. 3항까지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뭐가? 효과. 이 효과가 몇 조 내용이다? 110조의 1항, 2항, 3항의 내용이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됩니까? 110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있냐면 70페이지 있습니까? 70페이지. 110조 있어요? 110조 보겠습니다. 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1항 옆에다가 1항 옆에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강박했을 때 사기 강박에 의사표시를 하면 말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110조의 몇 항이다? 1항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에 의해서 사기 강박 의사표시를 하면은 말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항 갑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안에서 줄 것이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안에서 자, 현관표 해놓으셔야 돼요. 제3자가 사기 강박 행한 경우 자, 현관표 딱 해놓으시고 그럼 이제 사기 강박을 상대방이 한 게 아니고 1항은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거죠. 2항은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현관표 해놓으시고 줄 거 놓고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인 경우에 의사표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항 갑니다.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 대항한답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해놓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은 전부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이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뒤로 가서 73페이지 내용 정리를 이제 해갑니다. 73페이지 폈죠? 우리 110조 1항이 뭡니까?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사기 강박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을 해석을 딱 해놓고 내용을 읽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을 때는 언제나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110조 1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에서 누가 빠졌다고? 상대방이 빠진 거예요. 아시죠?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을 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이 뭐였습니까? 양갈로 2번 내용이야. 이제 누가 사기 강박했을 때?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 사기 강박하는 놈이 을이 사기 강박할 수도 있고 제3자가 A가 사기 강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 18페이지에 해놨단 말이에요. 자, 판소노트 18페이지를 핍니다. 자, 타이틀이 뭡니까?
그렇죠. 제3자의 사기강박입니다. 자, 그러면 사기강박이 나오면, 자, 일단 상대방이 사기강박하면 언제나 말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2항의 내용이 지금 우리 방과로 양으로 입은 내용인데, 제3자가 사기강박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별표를 2개 해놓습니다. 왜 2개를 했냐면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딱 나오면, 무조건 지문에 뭡니까? 우리 기출문제 나중에 분석해보면 지문에 무조건 나온다. 제3자 사기강박 무조건 나옵니다. 예?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10년치를 해주면은 분석을 딱 해보면 진짜 낼 때마다 뭡니까? 제3자 사기강박을 항상 집어넣더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지문은 우리가 익혀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10조 2항을 읽어봤는데 내용을 설명을 들어간단 말이야. 판서노트 18페이지 폈습니까? 네, 18페이지 갑니다. 자, 18페이지 가니까 요게 이제 제3자입니다. 제3자. 제3자가 뭐 했을 때? 사기강박했을 때. 우리 여기 1항에서는 누가 사기강박했어요? 우리 상대방이 사기강박했잖아. 응? 사기강박을 해서 이제 의사표시를 하면은 누가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얘기야, 이게. 자, 이 얘기고, 110조 1항 이거고, 2항은 뭡니까? 상대방, 제3자가 사기강박했을 때입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일 때. 전제조건은 우리가 아까 줄 꺼놨잖아요. 법조문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일 때, 제3자가 의사표시를 사기강박을 당했을 때는, 얘가 어떤 내용이냐? 이 X 부동산이 1억짜리인데 얘한테 어떻게 합니까? 을에게 8천만 원에 넘긴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요 내용을 이제 봅니다. 얘가 이제 전직이 경찰이야. 전직 경찰. 자, 경찰인데 얘가 이제 조폭이에요. 조폭 알죠? 자, 단속 나갈 때마다 뭡니까? 연락해주고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아시겠죠? 빼주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조폭이 이 전직 경찰이 하니까 이제 그만뒀다 안 뒀다? 전직이 경찰이야. 지금 그만뒀지? 네. 아시죠? 그만뒀어. 그만둬가지고 뭡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까 좀 도움을 주고 싶어. 그래서 갑을 가가지고 뭡니까? 요거 하겠지. 요거보다는. 네? 옷 같이 벗고 한 다음에 문신 보여주고 맞죠? 팔동 올리고 뭐 이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뭡니까? 야, 8천만 원 팔아. 이런 거예요. 이 얼마를? 1억짜리를 8천만 원. 했어요? 네. 그래서 얘는 뭘 느껴가지고 공포심을 느껴서 맞죠? 예. 얼마에 팔았다? 8천만 원에 매매를 했단 말이야.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있겠지. 이런 사례가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바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문제단 말이에요. 바로 있다 없다? 없어. 누굴 봐야 돼? 얘를 봐야 돼. 상대방을 봐서 상대방 우리 아까 법조문에 봤을 때 상대방이 자 조폭이 개입되는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 알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가 있다 했잖아. 이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취소하려면 얘가 표의자가 취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된다. 입증. 오케이? 그럼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입증 못했어. 반대로 가면 돼. 악의 반대가 뭐예요? 선의. 또는 반대가 이고. 여기 또는이야. 아시겠죠? 오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어 좀 알죠? and 오화. and는 뭐? 적어줄게. 자,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하잖아요, 이제. 예. and가 뭡니까? 요거는 함께, 이고, 이런 단어야. 아시겠죠? 그럼 오아는 뭡니까? 또는이야, 또는. 아시겠죠? Y는 알죠? 예. Y는 뭐야? 예? 왜 적어 놓을게. 예.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 해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또는은 반대가 뭐라고? 이고. 또는의 반대가 요거 이고. 요거 함께. 선의 이고 과실 반대가
무과실일 때는 요거는 취소를 못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요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네? 그러면 취소할 수가 적읍시다. 취소 적읍시다.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에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있어도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제3자가 사회강박 했다 그래서 표의자 갑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뭐랍니까? 얘가 웃으면서 니하고 그런 관계잖아. 입증했죠? 하면은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 매매를. 입증 못하면 취소 못해요. 선의무과실이 되면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딱 받고 난 다음에 얘가 잽싸게 병인태 넘겼다. 얘가 선이다. 이래 되면은 요 사람이 제3자인데 선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되죠? 네.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취소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110조 사망이죠. 110조의 사망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효과가 몇 조 내용이다? 110조의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상대방이 사기강박하면 언제나 막을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제3자 사기강박했을 때는 바로 취소를 못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 갑은 취소할 수가 있다. 악의 또는 과실의 반대가 선의 무과실 취소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3자에 넘어갔을 때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되니까. 됐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이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 73페이지 가셨어요. 자, 73페이지 가셔서 상대방이 사기강박한 경우는 설명했죠? 양갈로 이번에 제3자가 사기강박한 경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일 때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에 줄 것이면 돼요. 상대방이, 제 상대방 누굽니까? 을이 제3자 사기강박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알거나 위에다가 줄 거 놓고 위에다가 악이 알 수 있을 경우 과실에 한해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막을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옆에 가면 상대방이 반대로 가면 뭐예요? 선의이고 무과실 때 취소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일 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맨 끝에 가서 줄 것이면 돼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언제나 말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기억번의 별표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대리인 찾았습니까? 네. 대리인. 그 의사표시가 안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이 말입니다. 제3자가. 자, 여기서 이제 증명 들어갑니다. 대리인 형합해놨죠? 이겁니다. 얘가 있잖아요. 얘한테 시켰어요. 시킨 대로 하는 애가 누굽니까? 대리인이야. 그러면 얘하고는 다른 애가 아니고 동일시 볼 수 있죠? 네. 맞죠? 시킨 대로 하니까. 이럴 때는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고 뭡니까? 상대방이 사기강박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우리 여기 중요하다고 하는 게 대리인 나오면은 우리 판서부터 대리인 나와 있죠? 대리인 T 나오면은 중간에 이거 뭡니까? 이거 안 있습니다. 뭐라 한다 이거를 지랄하고 언제나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래서 25회 때, 27회 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거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시험 4번. 자, 누구일 때는? 대리인일 때는. 제3자가 단순한 피용자, 회사의 직원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대리인일 때는 누구의? 상대방의 대리인일 때는 시킨 대로 하잖아.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은행이고 은행의 출장 수장이야. 은행하고 은행 출장 수장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맞죠? 이런 사람일 때는 뭐 동일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런 거 얘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다? 대리인 나왔단 말이에요. 대리인일 때는 자 A가 제3자가 이 상대방의 대리인일 때는 시킨 대로 하는 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기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책에 돼 있습니까? 줄 쫙 끄시고 대리인 형 앞에 딱 해놓으시고 제3자 사기강박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책이 돼 있습니까? 그거 줄 것이면 돼요. 그래서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라는 얘기는
상대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사기감박으로 봐서 언제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고? 대리인이라는 단어 딱 나오면은 제3자 사기감박에서 대리인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선의무하실 때 취소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네, 뭐 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25, 27회 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기억하시고. 자, 니은번 내용이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자, 바로 우리 책에 보고 있죠? 기업번 대리인이 포인트입니다. 별표 났죠? 니은번에 가면은 피용자 나옵니까? 단순한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일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3자 사기강박이 적용이 돼서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가 있답니다. 그 피용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대리인. 거기 별표 해놓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 니은을 봤을 때 어디에 포인트를 보고 온다? 기억. 그래서 대리인. 아시겠죠? 그러면 대리인의 현관표를 딱 해놓고 대리인 나오면 언제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맨 끝에 기억번의 맨 끝에 가면 그 의사표, 기망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가 있다 돼 있죠? 대리인 나오면 중간에 거는 뭡니까? 안 읽고 대리인 나오면 거기 동그라미 딱 치고 맨 끝에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 없다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아시겠죠? 네, 보입니다. 자, 단순한 피용자는 넘어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위에 대리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소노트에도 대리인 나와 있죠? 대리인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인데 첫 번째 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줄 것이고요.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가서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있어요? 자, 2번 선의는 뭐 된다고요?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 추정하려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예요? 선의는 뭐 된다고? 추정이 된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적용 범위. 이거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줄 꺼놓고 다 해놨잖아. 네. 잘 줄 꺼놓고 다 해놨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해줍니다. 비진이어사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서는 사법상 행위는 적용이 되는데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진의 의사표에서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하면 무조건 잘린다. 그만둬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법상 행위는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소송 행위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잖아. 공법상 행위, 소송 행위 적용되지 않고 맞죠? 자, 그래 됩니다.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다 나옵니다. 가족법상 행위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3법상 법률행위 적용됩니다. 됐어요? 다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앞에서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다른 제도와의 관계 되어 있습니까? 자, 1번은 우리가 앞에서 착오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복습이야, 복습. 우리 수업하면서도 앞에 거 계속 복습해 줍니다. 네, 복습해 줘요. 자, 우리가 이제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표시하면은 이 매매 계약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배 차이 나죠? 그러면 요 표의자는 막을 수 있다 보니까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을로부터 사기까지 당했어요. 그러면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로 취소할 수 있잖아. 자,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취소야, 이것도 취소야. 선택하면 돼. 선택입니다. 사기와 착오는 선택이다. 네? 자, 사기와 착오, 연사표시가 같이 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 효과가 똑같죠? 취소.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요. 밑에 가서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별표 해놓으시고 이 별표입니다. 시험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 2번 나왔습니다. 제3자 기망행에서 신원보증서면 이거 앞에서 했습니다. 신원보증서면 서면 한다는 착각이 빠져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면 날인했어요. 됐습니까? 자, 기망이 있었지만은 서명 날인하는 착오는 무슨 착오입니까?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뭐로 해야 됩니까? 착오로 취소해야 되지 세 번째 줄에 줄 것이야 돼. 110조 이항 유족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차고의 의사표시에서 적용해서 취소의 행사권을 가부를 가려야 된다. 그 말은 뭐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됐어요? 기억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다가 65페이지 참조딱 하시면 돼요. 그 옆에다가 보자고요. 자, 있는가 보지. 65페이지 펴봐요. 맨 밑에 한번 봐봐. 서명날이나 차고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주 가니까 실용보증서명 서명날이나 착각에 빠져서 연대본서명 서명날이라는 경우는 뭐의 차고다? 표시상의 차고로 해당한다. 했었죠? 네. 그럼 그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74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습니까? 74페이지 하잖아. 74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복습할 때 차고에서 한번 보고 다시 사기 한 바퀴 또 보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겠죠? 네. 아시겠죠? 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뭐 복습은 안 해도 책은 한번 읽죠? 아, 저는 여러분이 일찍 오시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책을 한번 읽든지 판소를 좀 보고 수업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하더란 말이야. 합격한 선생님들은. 자, 아시겠죠? 네. 뭐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공부심 느꼈어요 벌써? 강박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공부심 느끼면 안 되는데. 자, 갑시다. 자, 그래서 74페이지에 아까 몇 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65페이지 참조해 놓으셔가지고 또 나중에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서명날이 나오면 뭐라고요? 표시상의 착오다 할 때.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를 해결한다는 거. 그 판례가 두 번 나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나중에 모의고사 치더라도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자, 밑에 가서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 나왔습니다. 자,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하자에 있는 우리 사기도 당했는데 하자에 있는 물건을 받았어요. 뭐 건물에 금이가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택입니다. 선택. 찾았어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찾습니까? 찾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기와 불법 행위 책임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요겁니다. 요거. 자, 우리가 사기로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뭐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넘겼다 하면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 되고 돈 반환해야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합니다. 맞나요? 이렇게 하든지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위법하죠. 사기간방은 무슨 성이 있다고요? 위법성이 있잖아. 그러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 뭐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사기 강박의 불법적인 요건을 갖출 때 줄 끊으시고 불법행위에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배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별표 딱 해놓으시고 표의자의 취소 효과가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현관펜 불법행위에 손배 청구권은 또 어떻게 된다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별표입니다. 요 두 번 나왔던 거예요. 시험에 별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요 사기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요 절대 틀릴 수 없어요. 우리 수강생들이 아닌 사람들은 틀리지만 우리 수강은 절대 틀릴 수가 없어.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사기와 차고, 근데 사기도 하고 차고 취소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어. 맞아요?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하자 담보 책임, 하자에 있는 물건을 받았다. 하자 담보 책임. 요것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사기로 인해서 취소했을 때 부당, 사기로 취소했을 때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하거나 또는 위법성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에 기한 손배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 선택적이라고 했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보세요. 사기와 다른 제도의 관계, 사기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뭐라고? 시옷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 예? 내가 사기를 당하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가 뭐예요? 선택적으로. 표가 똑같으니까. 근데 사기당하고 하도 안 붙이게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선택적. 사기를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법행위 손배는 선택적. 됐어요? 그러면 다른 제도와의 관계 타이틀에 딱 위에 타이틀에다가 옆에다가 선택적. 아니 못 찾고 74페이지에 5번에 파랗게 돼 있잖아. 예? 다른 제도와의 관계 나와 있잖아. 타이틀에 뭐라 적어놓고 선택적 그러면 되죠. 사기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선택적.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되겠죠? 지금 쉬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뭡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1페이지에 6번하고 7번 문제 있죠? 6번하고 7번 문제 있습니까? 그 두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쉬는 시간은 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문제를 푸시고 들어가서 저 두 문제를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